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3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차례, 엄청난 또 폭풍이 몰아쳤고, 근데 바로 또 그칠 기세요. 미국 시장 흐름들과 야간 선물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아주 변동폭이 무시무시하게 커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 더 빠지겠지, 한쪽으로 더 올라가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만 보는 것보다 막 쥐고 흔드는 이런 과정들을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미국 시장 동향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오히려 어제 해외 시장 보게 되면 물론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다 밀렸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버티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한 2.5%대 하락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왔나?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중국 얘기는 살짝 한번 더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대만도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버티다가 이제 한 번에 밀리는 케이스겠죠. 요게 요 3일짜리가 그대로 하루에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선 다우지수는 신고가가 났네요. 참 피곤함을 겪어내는 모습들인 것 같고, S&P 500도 7,000대 이제 다시 들어갈래? 라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다. 라는 점들. 나스닥도 제일 늦습니다. 이 모든 종합체들이 다 있다 보니까 늦긴 늦는데 다시 반도체 쪽들이 빠르게 변화가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일단 여기가 또 테스트가 들어와요.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들이거든요. 23,700. 여기가 계속 저항만 들어오던 부분들이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가려고 쑥 들어오는데, 중요한 또 지지권 중에 하나에서 또 돌렸어요. 이렇게 약간 요런 자리들. 그래서 여기까지 돌려게 되면은 혹시나 다시 한번 23,200 고 23,000대 초반에서 내려왔다가 돌릴 거를 봤던 게 일단 뭐 바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23,000과 23,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조,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등했다, 그냥 또 23,700 돌파하고 그냥 쭉 고고 하기에는 아직도 이것저것 또 체크해 볼 게 좀 많은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흐름들은 박스권 아직은 안쪽이다. 거기서 어떻게 튀어나가는지, 위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또 밑에 한번 더 지지를 받는지, 이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보셔야겠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 측면이 아니라 신흥시장,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신흥시장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달러 약세를 조금 더 몸으로 많이 받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패시브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에 대한 변화로 오히려 외국인들의 좀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가 좀 바뀌기 시작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들이, 패시브는 들어오는 기조예요. 근데 액티브는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작년 5월 달에부터 11월 달 정도,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왔던 게 약간 20조 원 정도쯤 됩니다. 그게 계속 끌고 오다가 지금 이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월 달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매물이 나오네요. 이게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패시브 무시하고 액티브 쪽에 대한 매도가 커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들은 한번 접으려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 쪽인 것 같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 달러나 여러 가지가 좀 촉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 10년물도 다시 상승세 4.3대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시장에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진 않죠. 그런 국내 증시 쪽으로 입장입니다. 그거는 원하는 거와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1,452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정부는 시장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정부의 생각은 그래요.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간 것보단 증시 쪽으로 계속 옮겨가자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과 푸시가 좀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그 중에 하나, 그게 또 환율로도 표시가 되는데, 증시도 떨어지고 환율도 올라간다. 가장 정부의
싫어하는 분위기겠죠.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또 그렇게 되면 뭐 또 각종 또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뭐, 예, 정부가 푸시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바뀐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 행운이죠. 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큰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게 가장 행운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흐름들을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기에 정부의 입김과 만나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또 비트코인 이쪽은 2%대 상승으로 일단 또 반등은 나오지만 시원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8만 달러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 라는 쪽이고 유가 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요. 가스가 25% 하락. 뭐 여기 원자재 쪽들은 거의 뭐 급등락의 반복이 돼요. 그런 쪽이고 금, 은, 동 일단 낙폭 커지는 거는 막았지만 금 약세, 구리 약세, 은만 살짝 반등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숨고르기입니다. 한번 쭉 가다가 급하게 밀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다시 물론 소화하게 되면 다시 턴하려고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했던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세다. 금리가 상승한다. 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과 달러 강세에 대한 여파들을 그대로 받고 시작한다.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원자재 강세와 신흥시장의 강세가 동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요거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갑자기 시장에서 이것 봐라 라고 생각한 게 1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50 올라온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12개월 만에 처음 1년 만에 50 이상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이거 발표되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던 것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50대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그러니까 세부 신규 주문부터 나오는 뭐 고용 모든 것들이 다 고용만 빼고 나머지가 다 좋았던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조업 지수가 강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AI CAPEX 투자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 빅테크 기업들 눌려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또 에너지를 위해서 투자가 여러 가지 이어지고 있다. 라는 쪽에서 이걸 봤을 때 투자가 이끄는 또 하나의 제조업 지표의 호조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기조가 계속 이어가게 되면 제조업 지표가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도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느냐라는 쪽들인데 아니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좋은 거죠. 어떤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인도 관세를 또 인하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라는 쪽으로 갔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네, 참, 관세를 이렇게 저렇게 이용을 해가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런 관점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케빈 오씨 지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터뷰나 얘기를 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흐름들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금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중국의 투기적 매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어떻게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도 음모론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마 이번에 중국 쪽에서 청산당한 게 더 많다고 얘기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써서 대응했던 쪽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중국의 상해종합 증시도 이게 청산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까지 같이 연결시키면서 반대매매 같이 나가다 보니까 중국의 시장가 상해종합 증시 아까 보신 거 있죠? 2% 이상 하락한 것도 그런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 그들 사정을 알 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강하게 쓴다. 내가 이걸로 한번 남들 돈 버는 것만큼 한 방에 돈 벌어 보겠다. 한 방에 가는 게 레버리지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그 비트코인에서 전 세계 내놓으라 했던 고래들 같은 경우 이번에 빠지다 보니까 레버리지 팍 써서 들어갔더니 한때는 몇백억대 자산이 7만 원 남았다던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게 너무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낱 꿈이었죠. 내 잔고가 그 정도 돼서 난 부자야라고 생각했다가, 네, 잔고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됐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차근차근 가시죠. 시장과 보조를 마치고 거기서 리스크 관리 할 거 하고 또 이상 없다 그러면 다시 늘려가고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 소시민이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도 부자. 이게 저희가 가야 될 길이겠죠. 그쪽에서 애플 얘기 잠깐 볼까요? 애플도 지금 아이폰 17 호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계속 보여줄 게 뭐 몇 번 말씀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분의 가격으로 올라갈 텐데 그거를 적절하게 넘길 수 있는 폴더블 같은 새로운 예, 폼팩터가 나온 걸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AMD는 강한 모습들이고 마이크로는 부사장이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강하네요. 예, 거기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은 한 10% 빠졌다가 다시 9% 올랐다. 이쪽에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이상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분위기도 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는 괜찮다. 뭐 주가상으로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반도체를 자꾸 좀 부정적인 얘기를 써서 저 사람은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 팔으라고 얘기하는 얘기냐?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을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리포트도 그렇고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럴 때는 한 번씩 뭐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팔았느냐? 안 팔았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예.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모두 다 좋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이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걸 좀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 쪽에서 공급이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지금 그런 기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당장은 미국 중국에서 지금 YMTC죠? 이쪽에서 지금 그 낸드 쪽에서 공장을 2027년에 완공될 거를 빨리 당겨서 아주 폭풍처럼 몰아쳐서 이거를 당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공급자 중심의 변화가 가격은 공급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올라갔는데 작은 뉴스가 이거 공급이 좀 늘어나겠구나 라는 쪽들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원성이 많겠죠. 우리 좀 메모리 이렇게 가격 급하게 올라가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공급을 늘린다 라고 했을 때 급하게 올라갔던 가격의 효과가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약간 좀 균형에 당장은 아니겠어요. 근데 균형에 맞춰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급적과 관련된 쪽들의 변화들은 계속 또 앞으로 눈여겨보고 체크해보는 게 맞다. 이 얘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적당하게 조정받았다 그러면 사겠죠. 추가로 더 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경계감이 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기다린다 라는 쪽으로 보고 나머지 또 좀 무리했던 쪽들 아니면 또 매매 막 했던 쪽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겠습니까? 나머지 또 종목들 이렇게 쭉 있고 같이 플레이했던 것들은 좀 덜어내서 지금 시장이 경고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현금을 좀 갖고 있자 라는 쪽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좀 흔들린다. 그러면 주도적인 종목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살 준비하는 거죠. 그런 쪽의 시장 대응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지금 이란과 대화 중이라는 얘기로 유가 급락 이건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요거죠. 야간 선물이 3.8%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3.8%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어제 빠진 게 한 5% 빠졌어요. 이거 5% 빠지게 되면 거기에 3분의 1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5,100선 이상으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선물 구조를 보게 되면 근데 선물이니까 모르겠어요. 선물은 누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훅훅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제 약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로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근데 그 반등 구조가 일단 여기겠죠. 5,100선 이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다시 뭐 5,200선을 돌파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갭이 나왔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따라가는 게 맞느냐? 따라가지 마시죠. 지금 이건 따라가는 반등이 아니라 일단
혹시나 지금까지 어제 하고 그냥 손가락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어떤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런 때 좀 현금을 갖춰 놓는다. 제가 보기에는 30%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을 기회가 줘서 좀 줄일 것 좀 줄이고 보자. 여기서 이대로 하고 그냥 쭉 달린다. 피로도가 가중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은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장 흐름들 좀 지켜보자 안쪽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설날을 앞두고는 잘 안 빠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설날에 중요한 이벤트를 주고 또 이제 고향이나 또 내려가서 아니면 또 친지들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는데 좀 그렇죠? 예. 정부가 지금 잘했다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 돈 좀 벌었다 라는 쪽에 대해서 뿜뿜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계속 또 설날 전 쪽에서는 계속 안 빠지고 좀 버티고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올라온 거에 대한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 피로감들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나올 수는 있겠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좀 갖고 놓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4,900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좋겠지만 여기 또 갭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갭이 요 정도. 그러니까 요게 4,920선 요 정도쯤에서 계속 들어왔던 부분들과 요 자리와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지지권 쪽까지 같이 보게 되면 4,900선이 또 중요한 지지권이겠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게 되면 밑으로 한번 툭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들을 계속 염두를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 있죠? 여기가 이 자리가 4,600선. 얘가 여기 꽃자가 막 돌파를 하면서 시도를 하다가 좀 멈추지 못했던 자리가 여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다음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진다? 그거는 이제 조금 좀 오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적어도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약간 5,300에서 이 정도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약 한 12%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얼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상했던 거,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예상했다 그러면 그 이하까지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측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라인 쪽에서 일단 두 단계 한번 흐름들을 보시면서 지금 일단은 4,900은 지키는 데가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는 거 말고 어떤 현금 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보해서 지금 혹시나 맞는 가격 들어오게 되면 더 산다 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흐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는 장 어떤 큰 흐름을 맞춰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뉴스 이것저것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죠. 순매수 5조 원 돌파. 그래서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그림 되게 멋있게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이제 조만간 이틀 뒤에 나오는 도면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때 동원을 해서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지수는 약간 좀 고점에서 흔들거리는데 예탁금과 그리고 또 신용 관련된 쪽의 흐름들 보셔야겠죠. 이게 예탁금도 일단 물론 늘긴 늘는데 지금 뭐 106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신용이 팍 더 튀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돈을 쓰는 것보다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쪽들이 더 컸다. 그러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틀 뒤에 요 장고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쪽에서 시장의 성격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요거죠. 시진핑의 기축통화의 야심, 강력한 위안화 선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안화의 기축통화 추이를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서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되겠죠. 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미국과의 갈등은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 보게 되면 우리 기축통화로 가겠어 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흐름만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은 뭐 위험자산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올라갔고 중국은 또 빠졌네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분위기는
강력한 통화돼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게 또 하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군부의 2인자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중국 쪽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그동안 같이 커오신 분이라고 하죠. 그분이, 예,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네. 근데 숙청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한 발 앞서서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네, 미국과의 충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죠. 통화 쪽에서 달러의 패권을 넘본다. 이거는 미국이 용납을 잘 못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의 골이 어떻게 커지는지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거 어제 되게 특이한 게 전선 쪽,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전력 설비 쪽, 이게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구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빠지는 종목들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전선 전력 설비가 구리 가격이 올라와서 같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락할 때는 그거 핑계, 올라갈 때는 모르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리 가격의 영향은,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락했었을 때 일단 상승하게 되면은 정관시킬 수 있는데, 하락한다고 해서 그대로 또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 그런 쪽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약간 중립적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제 오버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중국마저도 변압기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중국 정도, 그렇다고 중국 변압기가 해외 시장에서 풀릴 수 있느냐? 못해요, 아직까지. 자, 우리 뭐 발주해야 되는데 저기 중국 쪽이 좀 싸졌는데요. 어딜, 이런 모습들이죠. 어디다가 중국 얘기를 해? 예,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라고 하면서 못하겠죠. 그러면 그 외의 국가들이나 특히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부 물량이 뭐 2027년 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런 정도로 중국 내수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선 변압기 수출도 사상 작년에 최대를 보였고, 아마 이런 분위기도 국내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특히 효성중공업, 야, 실적 보고 참, 아유, 이제 참 강하네 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주가가 오히려 뭐 10% 이상, 어제 LS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참 느낌이 그런 게, 이런 것들 LS 이거 왜 이렇게 빠집니까?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뭐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 그것도 아식스였나요? 에이식스였나? 하여튼 예,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이건 단기 과매도죠. 이런 쪽과 함께 효성중공업 이런 것도 어제 이렇게 나올 정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히려 이런 시장 때문에 억울하게 하락한 쪽들은 분위기를 또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 한 225만 원, 230만 원대 깨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거의 이렇게 들고 있다. 예, 아무튼 그런 쪽에서 그 정도 지지권 쪽에서 늘려가야 될 섹터가 더 맞지 않느냐, 쪽에서 이번에 분위기를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진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구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한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뭐가 수혜를 받느냐? 예, 기판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기판주들. 일단 삼성전기가 버틸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 또 나왔던, 소개시켜드렸었죠.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는 했지만 뒤늦게 움직이고 반등 시도하다가 여기 또 딱 걸리네요. 제가 설정한 요 저항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기판 쪽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거기다가 심택이죠.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정고점들 넘어가기 위해서 약간 지금 에너지 비축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분기는 실적 기대감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해서 만약에 다음 분기 때에서 나오는 그 가격 상승을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겠다는 쪽과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대덕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점이지만 레벨업을 시원하게 뚫어놓고 나가는 이런 쪽들, 그러면 만약에 원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나온다, 더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이런 기판 쪽들의 종목들은 지금은 챙겨보는 게 맞겠다. 단기 늘림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한번 대응해 보려고 할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더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낸드 값, 예, 한 달 새 65% 급등, 올해도 거의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베라 루빈 쪽에서 KUV인가 이쪽으로 좀 시스템이 끝에 따내 있는 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ESSD 많이 저장 장치가 SSD 쪽으로 많이 쓸 거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AI, 지금부터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장해야 될 또 메모리 용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서 들어가는 이 ESSD 저장 장치들이 그대로 그것까지 활용하면서 저장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창고가 아니다. 그냥 데이터 쌓아놓고 그냥 저기 처박아놓는 창고 아니다. 이거 얘기 좋네요. 창고에서 두뇌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단 이런 쪽에서 벌써 지금 중국 쪽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은 일단 앞으로 공급량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는 공급의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나, 요거 가지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 블로그에 썼던 내용들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제 강했던 섹터들 봤었을 때 자산주가 강합니다. 정치 테마주 영향들이 많겠죠. 방어 섹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오늘은 시장이 또 반등하게 되면 이런 거 꺾일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아하, 그럼 이제 준비할 게 생겼구나. 요런 거랑 성수동에 있는데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거, 삼표 시멘트, 그리고 SJ그룹,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SJ그룹,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보자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J그룹도 이렇게 돼 있죠. 계속 한번 그때 강하게 들어오고 한번 이렇게 계속 또 시장을 위쪽으로 붙이는 모습들입니다. 3표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이틀째 뭐 급등 이런 쪽인데, 쫓아가기보단 눌림목을 노려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하, 그런 쪽도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이제 뭐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또 AI 의료 쪽들도 조금 강했어요. 저희 소개시켜드렸던 뉴로핏.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분명히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일단 삼성 자산운용에서 여기서 5% 이상이니까 신규 취득했다. 그러니까 뉴로메카죠. 뉴로메카가 이렇게 해서 급등했던 현상들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삼성이 투자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규 투자가 들어왔고, 거기서 좀 잘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부각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요만큼 남아있는데 요게 이렇게 급등한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 쪽에서는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다음을 보는데, 나머지 비중 가지고 이젠 즐겨야죠. 그런 쪽으로 보고, AI 의료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쪽에서 어떤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시장의 하나의 또 변화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또 시장의 관심은 AI 의료 쪽에서 성과 나오는, 이거 안 나오네요. 성과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루닛 이런 것도 다 마지막 자금 조달이라고든가, 이렇게 나오죠. 이번 증자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고생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가다가 또 쫙 빼버리는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성과 나와서 좀 말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회사들이 더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하나의 또 확인해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면은 또 종목 중에서 오늘 또 그거 있죠. 파도. 요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솔직히 좀 거래 상장 폐지, 과거 흐름 가지고는 상장 폐지와 우려가 좀 컸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그래도 지금 ESS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러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당장 작년 말 올해 초에도 수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샌디스크가 그렇게 올랐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시장에서 이제 정상화보다는 이제 장 초반에는 뭐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수주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이것도
거래 재개되는 종목 중에서 한번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흐름들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제는 뒤로 하고 강하게 또 올라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또다시 그래 가자라고 외치시는 것보다 일단 한번 언제든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쿡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게 시장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적정 현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들 올라간다고 따라가는 것보다 반대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쭉 올라간다 그러면 좀 정리할 거 정리해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 그때 다시 좀 진입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안 그래요. 또 이제 시뻘겋게 타오르면은 그래 이러면서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는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